자, 이번엔 투자 전략 같이 세워보시죠. 오늘은 송범선 썬투자 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범사의 미국 증시 어저께와 그저께는 이제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는데 오늘은 결국 일제히 다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파월 의장의 이 발언을 앞두고 경계감이 좀 짙게 드러나는 것 같은데 실장님 한 줄 평을 남겨주신다면 어떻게 남기시겠습니까? 네, 파월의 긴장감, 그러니까 잭슨 홀에 대한 긴장감이 파월만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예. 있는데요. 어쨌든 잭슨 홀 미팅에서 파월이 지금 뭐 금리에 대해서 네. 인하를 할 건지 아니면 뭐 안 할 건지 이런 매파적인 관점인지 비둘기적인 관점인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말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네.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긴장감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뚜렷하게 미국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 전체적인 증시에서 뭐 호재 같은 게 특별히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긴장감이 전체적으로 많고 AI 거품론 아직도 좀 시장을 지배하면서 이 기술주들이 어느 정도 좀 낙폭이 있는 큰 낙폭은 아니었어요, 사실. 네. 하지만 약간 누르는 압박적으로 누르는 그런 것들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금리 인하를 해야 이제 기술주들 막 부채 빚을 빌려서 이자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자 부담에서도 해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밤사이 경제 지표들이 많이 발표됐는데요. 지금 보면은 좀 혼재된 양상이 나타났거든요. 제조업 지표는 또 잘 나왔는데 실업 지표는 또 이게 높아지면서 고용에 대한 부담감을 또 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하나씩 좀 자세하게 뜯어주시죠. 그렇죠. 제조업 같은 경우는 S&P 글로벌 제조업이 PMI가 53.3을 기록하면서 예. 39개월 내에서 예. 최고치를 좀 기록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실업자가 또 많아진 거죠. 그래서 지금 실업자 많아진 건 또 고용 지표가 악화된 거고, 근데 이 고용 지표라는 거는 또 계속해서 바뀌다 보니까 지금 어쨌든 이번에는 고용 지표가 좀 악화됐다. 다만 예.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는 좋아졌다 이렇게 보고요. 경기 선행 지수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이제 0.1% 가량 하락하면서 하락세가 좀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지표 같은 경우는 약간의 혼조세, 그러니까 혼조세가 되면서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어느 정도의 선을 좀 지키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또 이제 중요했던 이슈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연은 총재들의 발언입니다. 지금 파월 회장의 발언을 앞두고 일제히 매파 발언을 선택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발언이 나왔는지도 같이 전해 주시죠. 그렇죠. 대부분 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예. 좀 부정적인 9월 당장 앞으로 닥친 9월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예. 지금 연은 총재들의 발언들이 있었고요.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의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라고 하고 애틀랜트 연은 총재 같은 경우도 올해 한 차례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2번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이 나오고 있는데 한 번만 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원래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 뭐 여름까지만 해도 4번, 뭐 점도표상 4번을 해야 된다. 2025년을 이랬는데 4번에서 2번으로 줄더니 이제는 뭐 한 번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뭐 이 또 연은 총재 캔자스시티 같은 경우는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또 금리 인하 서두를 계획이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뭐 파월이 이렇게 또 안 좋게 말할 것에 대한 약간 밑밥을 까는 게 아닌가 예. 싶어가지고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지금 좋지 않은 그런 상황들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좀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다 보니까 지금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도 많이 밀려난 상황입니다. 방금 전에 이제 세미 페더체 자료가 잠시 나왔었는데 세미 페더체에서 지금 70%까지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지난주 100%와는 상당히 좀 많이 달라진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완전히 그러니까 사실 이 확률이란 게 예. 100%면은 사실 무조건 돼야 되는 건데 그렇죠. 무조건 되지를 않는다는 것 자체가 참 아이러니하고 예. 그러면 100%라는 말 자체가
패드워치에서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뭐 99.9 네. 정도 해야 되지 않냐. 네. 예. 그러면은 뭐 말 바꾸는 가능성은 있는데 음. 어쨌든 100%에서 70%까지 내려왔습니다. 예. 어제도 저희가 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뭐 80%대에서 70%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근데 저 같은 바로 경우 하루 만에 그게 또 됐네요. 네, 예. 어제 그랬는데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 70%까지 내려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파월 말하기 전부터 이렇게 떨어지다 예. 보니까 정작 파월이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은 예.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 다음 주 50%까지 네, 갈수 뭐 있겠다. 예. 50%까지도 떨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뭐 이렇게 되다 보면은 뭐 50% 아래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양상이 예.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잭슨홀 미팅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가장 큰 키포인트가 예. 있다. 그래서 괜히 이제 저희가 이번 주 내내 강조한 게 아니긴 하죠. 네네. 그래서 이제 역시 파월이 힘이 아직 살아있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고 다음 주쯤이 되면은 아마 근데 거의 뭐 매파적인 금리 예. 인하를 안 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파월 주변에 연원 총재들도 다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음 주는 한 여러분들이 50% 아래로 예. 생각하신다면은 그러니까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그게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부분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예. 그 국채를 많이 샀다고 하더라고요. 뉴스 아마 보니까. 1,000억 원 정도를 네. 매입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국채를 많이 샀다. 국채도 그렇고 각종 채권을 엄청나게 예, 많이 뭐 샀는데 회사채, 지방채 예, 다 예. 샀다고 하죠. 채권이란 거는 금리가 인하하면은 예. 가격이 올라가죠. 그래서 그렇죠. 예. 그래서 금리 인하를 그 트럼프가 계속 진행하는 게 본인이 많이 사놓고 1,000억 원 이상 사놓고 금리를 다운시켜 가지고 예, 뭔가 돈을- 속내가 있었다. 예, 예.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속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리가 떨어지면 트럼프가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제 생각에는 근데 트럼프가 또 힘이 세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 제가 오늘 뭐 종목도 이렇게 몇 개 가져왔는데 예. 사실 이 종목이 아니라서 그런데 여러분도 주식만 고집하시기보다는 채권 쪽으로도요. 예. 미국 채권을 한번 사보시기를 권장드려요. 사실 오늘 종목 중에 하나로 이 채권을 뭐 저는 사실 30년물을 좀 권장드리는데 예. 30년물이 5%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이자율이고 국내에서는 이런 거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근데 30년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중간에 팔 수도 있죠. 중간에 팔면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1년, 2년 뒤에 팔아도 됩니다. 네. 그래서 금리 인하만 되면 무조건 올라가는 거다 채권은 이렇게 보시고 그 채권 구매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네. 차라리 그 채권 ETF도 요즘 많아가지고요. 뭐 그렇죠. 예, 뭐 저 같은 경우도 그 미국 30년물 국채 예. ETF를 몇 개 사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뭐 이거는 어차피 그 금리 인하가 돼야 예. 이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뭐 어쨌든 미국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ETF로 통해서도 편하게 네. 좀 매매를 가능하고 또 아니면은 국채를 직접 사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놓으면 금리 인하는 올해 연말 아니면은 내년에는 무조건 되는 겁니다. 그때 뭐 몇 개월만 기다리면은 채권 가격은 거의 뭐 100% 상승한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안정적인 투자 이런 것도 원하시면은 네. 미국의 10년물 채권 아니면 30년물 채권을 한번 트럼프처럼 예. 나도 트럼프처럼 한번 사보자 이렇게 예. 돈 벌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뭐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투자 전략은 트럼프처럼.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크로 이슈들 짚어봤고요. 자, 이번에 종목 단어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빅테크 기업 가운데 오늘은 알파벳으로 출발해 볼까 하는데 알파벳 어떤 이슈들이 있었죠? 알파벳은 새로운 이 스마트폰 네. 구글폰을 내놨는데요. 이게 이제 픽셀 10입니다. 근데 AI 기능을 굉장히 강화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기대가 됐는데 정작 기대에 못 미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구글의 제미나이, 그 AI 제미나이를 업그레이드 버전을 도입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AI가 뭐 강력하죠. 제미나이 요즘 뭐 폼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챗 GPT보다 더 좋다라는 말들이 많고 또 비오3 이런 것들로 동영상 편집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 약간 미흡하다 이런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그래서 예. 지금 사실 이 구글폰 픽셀 10이 이제 새롭게 출시를 했지만 구글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이 별로 안 좋아요. 4%밖에 안 됩니다. 생각보다 더 적네요. 네. 일단 1위가 미국 시장에서 2분기. 예. 미국 2분기 점유율이 1위가 애플. 그리고 2위가 지금 삼성.
삼성의 갤럭시죠. 그리고 3위가 모토로라입니다. 자, 그리고 4위가 구글의 픽셀 시리즈라서 4%밖에 안 돼서 너무 약하다 지금. 자, 그래서 지금 약간 눌리는 그런 양상인데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사실은 있어요. 뭐냐면은 어떤 부분이죠? 애플 아이폰보다 구글의 AI 기능이 탑재가 됐기 때문에 예. 애플은 아이폰은 AI가 좀 약해요. 뭐 물론 시리 이런 게 있지만 아직 좀 가는 단계이긴 하죠. 네네. 애플 자체가 AI 개발, 연구 개발에 막 이렇게 몰두하는 그런 회사는 아니다 진심은 보니까. 아니다. 네, 진심이 아니죠. 그래서 가심에 가깝다 이렇게 좀 예.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구글의 AI 기능이 훨씬 더 좋다라는 평가가 많고요. 또 구글의 이 운영 체제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있잖아요. 예. 뭐 갤럭시 같은 경우도 안드로이드 씁니다. 이 안드로이드가 전 세계 30억 대 이상의 활성 기기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애플의 아이폰 빼고는 다 안드로이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이것만 해도 사실 구글이 이 알파벳 A가 스마트폰으로는 그렇게 흥행을 못 시켜도 네. 그래도 뭐 안드로이드 이거 운영체제만 팔아도 수익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것들이 더 발전할 수 있고 저는 예. 알파벳에 대한 관점은 매수 관점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뭐 만약에 차트 관점으로 봤을 때 매수 구간으로 적합할까요? 어떻게 보시죠? 네, 저는 뭐 지금도 좋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예. 약간 눌렸는데 지금 약간 그 실망감, 네. 픽셀 10에 대한 실망감 눌렸지만 어쨌든 큰 추세에서는 상승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차트 흐름상도 보시면은 지금 5월부터 예. 4월부터 쭉 이렇게 올라가는 그렇네요. 이런 양상들 약간 눌려서 지금 사실 뭐 20일 이동평균선 네. 맞닿긴 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좀 올라갈 수 있는 지지선이 되고 있다. 21선이 막강한 지지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알파벳 A 문제 없이 이렇게 구글 매수로. 예. 매수로 좀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론에 대한 얘기도 같이 나눠볼까 하는데요. 자, 이번엔 인텔에 이어서 마이크론까지도 좀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죠? 그렇죠. 이거는 상당히 좀 미국에서 네.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어. 왜 그러면은 인텔 같은 경우도 인텔의 파운드리가 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육성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인데 보조금 또 마이크론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주고 지분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여기 경쟁사인 삼성전자에 대해서 네. 뭐 지분 확보를 하겠다 뭐 이런 말들을 했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뭐 파운드리, 인텔과 같은 쪽도 하지만 HBM 쪽으로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 역시 HBM을 하죠. 그래서 최근에 HBM4까지 내놓는 등 네. 강력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4 이런 삼성전자보다 HBM은 더 한 단계 위에 뛰어넘었다 이런 평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마이크론을 놓칠 필요는 없다. 네. 마이크론을 꽉 잡고 지분 투자해서 또 마이크론 살리면 좋죠. 굉장히. 그래서 이런 점들을 보신다고 한다면은 상당히 좀 마이크론은 미국의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또 네. 긍정적인 그런 위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실제로 앞서도 잠시 얘기해 주셨지만 지금 뭐 사실 삼성전자도 그렇고 TSMC도 그렇고 뭔가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기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이런 현상 자체가 앞으로 뭐 국내 반도체에 미칠 영향 그리고 삼성전자의 뭐 미래에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그렇죠. 삼성전자와 HBM, 삼성전자한테는 좀 악재일 수 있죠. 경쟁사를 밀어주는 거니까. 그리고 삼성전자는 일단은 악재고 왜냐면 HBM 쪽으로 마이크론이 HBM4로 더 치고 올라가고 SK 하이닉스한테도 경쟁사를 밀어주는 거라서 SK 하이닉스도 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좀 좋은 쪽은 뭐냐? 좋은 쪽은 바로 한미 반도체가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가 이 마이크론의 한미 반도체의 주요 고객사가 마이크론이에요. 예. 그래서 품질 인증 이런 것들을 계속 받고 있는데 TC 본더 쪽으로 원래 한미 반도체는 SK 하이닉스의 이 TC 본더 원래 독점 네. 계약이었는데 최근에 한화 인더 쪽으로 하면서 밀린 건 아니지만 이분화 체제로 가고 있죠. 그래서 한미 반도체도 마이크론을 고객사로 두면서 또 이렇게 활로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좋고 한미 반도체가 좀 잘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마이크론 밀어주면 마이크론 쪽으로도 한미반도체 TC본도 납품하는 거 매출 엄청 올라갈 수 있겠다. 저는 예. 이렇게 뭐 한미반도체가 뷰가 오늘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에는 뭐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미 반도체 같은 기업들은 뭐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진단해 주셨고요. 끝으로 오늘장 탑픽 주로 월마트를 준비해 주셨는데 월마트 오늘 주당 순이익이 미스가 나면서 주가가 좀 빠졌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뭐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 좋게
좀 작용을 매출은 그래도 예상치보다 상회를 예. 했는데 EPS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에 그렇죠. 미달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이 너무 기대감이 컸다라고 봐요. 예상치 월가에서 예. 시장 예상치를 너무 올려 잡았기 때문에 월마트가 원래는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이게 실적이 좋게 나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많았거든요. 근데 정작 까놓고 보니까 컨센서스 대비 안 좋았다 이건데요. 사실 뭐 컨센서스가 너무 높지만 않았어도 이 정도 실적은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대형마트 이런 섹터 코스트코와 타깃도 하락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월마트에 대해서 모건 스탠리가 사실 실적 발표 전에 목표가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115달러로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월마트는 98달러 선인데요. 최고점도 최근에 8월 8일 날 104달러였어요. 근데 여기서 115달러까지 올렸다는 거는 비중 확대를 유지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뭐 전자상거래나 유료 멤버십 서비스 이런 것들 계속 좋아지고 있으니까 월마트를 너무 그러니까 기대를 많이 하지만 않으면은 그래도 괜찮다. 월마트는 조금만 기대하면은 괜찮은 그런 안정적인 실적으로 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모건 스탠리가 그 115달러로 목표 수익률 올린 것처럼 그런 점은 이 대형 유통주 사실 미국을 상징하는 유통 1등 주거든요. 뭐 그렇죠. 아마존처럼 전자상거래를 제외한다고 한다면은. 근데 이제 월마트도 전자상거래로 잘한다고 하니까 이런 점들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저는 월마트가 오히려 지금 낙폭 과대 시점에서 오히려 기회다. 다시 한번 또 잡아서 공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매스의 송범선 썬투자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